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임금님 얼굴입니다. 자, 조선 왕조에는요, 모두 27분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런 일 했네, 저런 일 했네 하는 업적은 대충 알아도 생김새는 어땠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홀쭉한지,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대대로 내려온 핏줄이 같으니까 외모도 비슷비슷하겠지 싶다가도 집집마다 부모는 같은데 그 자식들은 얼굴도 좀 다르고 체격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듯이 이씨 왕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27명의 조선 왕들 중에 가장 잘생긴 꽃미남 왕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 임금님 얼굴과 관련된 여행지로 한번 가볼까요? 전주는 조선 왕조 창시자인 태조 이성계의 본향입니다. 그러면 전주하면 떠오르는 곳 어딜까요? 전주 한옥마을이죠. 요리조리 둘러볼 곳도 많죠. 먹을거리도 다양하죠. 또 한복 입고 다니면서 기념사진 찍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 한옥마을엔 경기전이 있는데요.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아버지 초상화를 모시기 위해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지은 곳인데요. 전주에서 가장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경기전 안에 왕의 얼굴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어진박물관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엔 어진을 제외하고 왕의 얼굴을 그리는 건 금기사항이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참석한 행사 그림에서도 왕의 존재는 용상 등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카메라가 없었던 조선시대엔 왕들의 모습을 초상화로 남겼는데요. 행여 그 어진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 즉시 원본을 베껴 그렸답니다. 왕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리든 원본을 베끼든 어진 작업은 까다로운 예법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답니다. 왜냐? 어진은 단순히 왕의 초상화가 아니라 그것이 곧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어진은 수염 한 올 한 올도 틀려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왕의 내면까지 담아야 하는 것이었기에 당대 최고 화가들 중에서 선발됐습니다. 그렇게 뽑힌 대여섯 명의 화가들은 일단 어진 초본 그리기 실기시험을 봤답니다. 그 초본은 색칠을 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을 빌미로 어진 화가들은 감히 왕의 얼굴을 뚫어져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보는 건 금물이었답니다. 게다가 몇 시간 동안 꼼짝 안 하는 모델을 똑같이 그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건만 우리 임금님 모델은 얼굴을 잠깐만 보여주고 20-30분 만에 훌쩍 퇴장해버렸답니다. 그러니 가끔씩 볼 때마다 머릿속에 담아둔 얼굴을 누가 더 정확하게 묘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실기시험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서 1등으로 선정된 화가가 왕의 얼굴을 담당했고요. 나머지 화가들은 옷, 모자, 신발을 담당했답니다. 그 유명한 김홍도도요. 영조 시절에 어진 제작에 여러 번 선발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왕의 얼굴을 담당하진 못했답니다. 또 이미 완성된 초본을 바탕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옷이나 모자, 신발을 색칠할 때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어느 부분이든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작업을 마친 어진 화가들은 그 공로로 벼슬이 주어졌답니다. 그렇게 그려낸 임금님들 어진으로 조선은 초상화 왕국이라 할 만큼 어진이 많았다지만 임진왜란을 비롯해 숱한 전란을 겪으면서 남은 건 겨우 48점 뿐이었습니다. 그 귀한 48점의 임금님들은 창덕궁 신선원전에 곱게 모셔졌었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저런 궁중 유물과 함께 비밀리에 부산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듬해인 1954년 12월 밤 임시보관소에 계시던 임금님들이 예기치 못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시 동광동 피난민 판자촌에서 발생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인근에 있던 어진보관 창고까지 덮쳤던 것입니다. 그 불길로 인해 4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 중 3,500점이 잿더미가 되면서 아이고야 우리 임금님 얼굴들도 대부분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직전에 간신히 구해낸 어진은 몇 점 안 됐습니다. 태조는 왼쪽 눈과 귀만 남았고 정조의 아들 순조도 왼쪽 귀와 이마만 살짝 남았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눈이랑 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종은 왼쪽 뺨이 푹 파였지만 얼굴 형태는 그런대로 알아볼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원종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의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왕이 되면서 사후에 왕으로 추전된 것입니다. 철종도 입술이 사라졌지만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문제없으니 이 또한 다행입니다. 그 틈에서 비교적 온전히 살아남은 분은 영조뿐입니다. 그것도 왕자 시절인 20대 얼굴과 왕위에 오른 뒤인 50대 얼굴 모두 무사했습니다. 세조도 사실 잿더미가 되어 얼굴을 영영 모를 뻔했지만 영조 때 모사된 세조 어진을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가인 김은호가 일제강점기 때에 다시 그린 초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진은 화가가 가질 수 없는 건데요. 김은호가 개인적으로 소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은호가 사망한 후 2016년에 경매에 나오면서 세조 얼굴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경매에서 7,200만 원에 낙찰된 세조 얼굴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얼굴을 알 수 있는 분은 7명 뿐입니다. 태조, 세조, 원종, 영조, 철종, 고종, 순종입니다. 그런데 경기전에 있는 어진박물관에는 현재 태조,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의 어진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세종대왕과 정조는 얼굴도 모른다는데 왜 여기 있는겨?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물관에 전시된 어진은 사실 현대 화가들이 모사한 작품입니다. 부산에 있던 태조는 한쪽 눈과 귀만 남았지만 다행히 이곳 경기전에 별도로 보관된 어진이 있었습니다. 원본은 아니고요. 비록 고종 때인 1872년에 모사한 것이지만 현존하는 어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상태도 좋아서 국보로 지정됐는데요. 그 귀하신 태조 옥체는 지금도 따로 모셔둔 상태에서 해마다 어진 박물관 개관일에 맞춰서 1년에 딱 한 번 며칠 동안만 공개된답니다. 자, 그러면 털끝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고 내면까지 담아냈다는 왕들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먼저 태조는 체격이 당당하고 얼굴에 비해 눈이 좀 작았는데요. 그래도 눈빛은 매서워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상을 풍깁니다. 반면에 갸름한 얼굴에 눈매가 살짝 올라간 영조는 좀 깐깐해 보이죠? 게다가 매부리 코입니다. 그런 영조는 젊은 때와 나이 든 때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왕인데요. 20대 왕자의 얼굴은 뭔가 좀 근심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50대 왕의 눈빛은 요놈들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맹렬한 당파 싸움으로 극성을 부리던 신하들 틈에서 늘 불안했던 왕세제와 신하들 위에 올라선 왕의 내면이 고스란히 비교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일한 군복 차림에 입술이 사라져버린 철종은 눈을 동그랗게 뜬 모습이 마치 불길에 놀란 얼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눈썹 하는 데다 짙은 쌍꺼풀에 유난히 큰 눈을 지닌 철종은 사실 눈동자가 한쪽으로 몰린 사시였습니다. 수염 한 올 한 올까지도 정확하게 그려야 했던 어진 화가들은 왕의 고민이었을 그 눈동자도 고스란히 그린 겁니다. 또 고종과 순종은 사진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얼굴을 알 수 있지만 이곳에 있는 고종은 왠지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순종은 순둥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세종과 훈남 스타일로 보이는 정조 임금님은 알다시피 진짜 얼굴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은 어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화가의 상상을 통해서 그려진 얼굴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세종대왕도 사실은 김기창 화백의 상상에서 나온 얼굴이랍니다. 반면에 이곳엔 없지만 김은호가 그렸다는 초본을 보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위를 차지한 세조의 얼굴은 의외로 둥글둥글한 인상입니다. 입이 좀 작고 수염도 찔끔찔끔 나서 제 눈에는 살짝 소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눈매에는 야심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초상화는 없지만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은 대체로 비만형이었던 다른 왕들과 달리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데다가 피부까지 하얀 미남형이라 전해옵니다. 또 그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은 체격은 보통이지만 뒤통수가 유난히 넓적해서
머리에 쓰는 갓이 잘 안 맞아서 애를 먹었다고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잘생긴 왕은 도대체 누구라는겨? 연산군인겨? 아닙니다요. 조선시대의 이런저런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문종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장남이자 세조의 형님이었던 문종은 공부도 잘했고 체격도 좋은데다가 궁녀들이 몰래 훔쳐봤다 할 만큼 잘생긴 그야말로 얼굴 깡패였답니다. 게다가 수염까지 길고 풍성해서 별명이 미염공이었다는 문종은 그런 외모 소문이 명나라까지 퍼져서 조선에 온 어떤 사신은 이 나라는 산수가 기이하고 절묘하여 이렇듯 아름다운 인물이 나온 거구만 하며 감탄했답니다. 그러니 궁중 여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 남자들까지 심쿵하게 했던 그 꽃미남 얼굴이 불에 타버려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에서 세조가 되기 전에 수양대군 역을 맡았던 배우 이정재가 했던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복잡하게 따지는 관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호감, 비호감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들 하는데요. 사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은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늘어가는 눈가, 입가 주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기도 한데요. 자,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 안에 담긴 내 얼굴, 웃는 상인가요? 우는 상인가요? 아니면 찡그린 상인가요?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기왕이면 웃음 주름만 가득한 늙은 얼굴이 되길 바라면서 하하하, 호호호, 껄껄껄 하다못해 키득키득 크크크 되도록이면 우리 모두 웃으며 살자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